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이건 무조건 소송으로 간다. 형제들끼리 소송하고 소송 과정에서 감정 상하고 이래서 원수가 돼도 좋다는 거냐?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험한 형제들 대처법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협박성 요구는 거절하라입니다. 예를 들면 3개월이나 6개월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 가산세를 내거나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면 내가 다 책임져라. 이런 부분을 잘 알지 못하는 형제들 입장에서는 압박을 느끼고 인감 도장도 주고 인감 증명서도 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요구는 대부분이 거짓이다. 그러니까 일단 거절을 해라.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상속세를 낼 때 연부연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속 재산, 특히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10년에 걸쳐서 나눠서 내는 게 이제 연부연납인데, 그럴 때는 등기가 돼야 국세청에서는 연부연납을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핑계로 해서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보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상속분할 협의라는 절차를 거쳐서 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해서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부연납을 위해서 일단은 법정 상속분대로 등기를 했다가 나중에 분할 소송이 끝난 뒤에 경정 등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6개월 이내나 이때 협의해서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은행 대출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아버님이 대출을 받은 것을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은행에서는 모든 형제들이 다 와라. 또 하나는 등기 이전까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 대출 연장을 할 때는 모두가 동의만 하면 됩니다. 등기 이전은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은행 대출 연장을 핑계로 해서 협의를 끝내고 우리 등기까지 하자. 이거는 잘못된 제안이니까 그런 제안은 거절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협의는 문서화하라입니다. 특히 가족들끼리는 말로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로 하는 약속은 일단은 믿지 마라. 모든 약속은 문서로 근거를 남겨라. 그 다음에 직접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라. 그리고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할 거야. 그 말을 믿고 인감 도장하고 인감 증명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실제 말한 거하고는 다르게 협의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한번 인감 도장이나 인감 증명서를 주게 되면 법원에서는 분할 협의에 동의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접 문서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고, 문서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도장은 주지 않는다. 이 원칙을 지키셔야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든 부모님을 만나라. 상담을 하면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부모님을 만날 수 없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만날 수 있겠냐고 하소연을 하는 의뢰인들이 많은데, 무슨 얘기냐 하면 한 형제가 부모님 집이나 자기 집 같은데 모셔다 놓고 다른 형제들하고의 접촉을 완전히 못하게 하는 거죠. 다른 형제들을 차단하고 나서 어머님이 다른 형제들 안 만나시겠대. 집은 나가지래. 이런 식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랬을 때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냐? 법적으로 뚜렷하게 그걸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순서대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형제들 중에도 이제 완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적인 형제들도 있는데, 부모님을 거의 감금에 가깝게 모시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부모님하고 통화가 된다 그러고 부모님도 나 이게 지금 나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부모님 보고 112나 이런 데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불법 감금을 당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를 해결해 달라.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형제들이 전화를 하면 경찰에서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불법 감금이다 하는 거는 부모님이 직접 전화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치매나 이런 것 때문에 의사 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빨리 후견인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법원에서 후견인 재판을 하게 되면 부모님이 직접 나오실 수도 있고 부모님에 관한 진료 기록이나 이런 게 제출이 돼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형제가 나와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부모님을 못 만나게 하더라도 부모님의 의사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형제들이 찾아가면 못 오게 하고 접근 금지를 신청하거나 우리 집에 불법 가택 침입이다 막 이래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가 형제들끼리 폭력 사태가 일어난다, 그렇다면 바로 형사 고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형제니까 고소를 할 수도 없고 참아야 된다, 이러다가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단은 형사 고소도 가능하면 활용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치매가 심하시다 그러면은 그건 성년 후견을 당연히 신청하셔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부모님이 노골적으로 그리고 지나치게 차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 중에도 어떤 분들은 나는 딸들한테는 못 준다, 아들이 제사 지내야 되고 나는 모든 걸 아들에게만 주겠다라고 아예 선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런 말 없이 아들한테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상속인들이 저한테 와서 아버님 어머님이 그러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럴 때 대처하는 방법은 부모님을 일단 만나서 서운하다면 서운한다는 감정을 직접 말씀을 드려라 라고 지금 상담을 하는데, 부모님이 처음에는 너희들이 어떻게 말도 안 되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냐라고 부모님이 서운해 하실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이 자녀들을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아들한테만 준다 그러더라도 우리 딸들은 착해서 다 내 말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아버지 나 솔직히 서운하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라는 거고, 그래도 생각이 확고하시다 그러면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이건 무조건 소송으로 간다, 형제들끼리 소송하고 소송 과정에서 감정 상하고 이래서 원수가 돼도 좋다는 거냐, 그래서 뭐 아버님이 너희들 원수 돼도 좋다 뭐 이렇다면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부모님은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형제들 중에는 지금 하면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가 값이 올랐을 때 팔아서 나누자, 또 하나는 한 사람 앞으로 해놨다가 나중에 하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편법입니다. 지방에 있는 농토라든가 선산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다른 형제들이 대도시에 나와 있는 사이에 거기에 있는 형제 중에 하나가 특별조치법을 이용해서 자기 앞으로 전부 다 등기를 해버렸다든가 팔아버렸다든가 회복이 안 되는 손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이 일단 뭐 증여를 편파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사실 등기부등본 같은 건 바로 확인이 되거든요. 어머님 집이 어떤지, 어머님, 아버님이 갖고 계시는 상가가 지금 등기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늘 확인할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형제 중에 하나가 우리 이거 나누지 말고 갖고 있자 이랬을 때도 최소한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머님, 아버님 재산이 어떻게 됐는지 정도는 확인을 해야 손실을 막을 수가 있다. 그리고 명의신탁이나 신탁 재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다른 사람 명의로, 사촌의 명의, 사돈들 명의로 해놓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형제 중에 한 명한테 등기를 이전했지만 실제로는 증여나 매매가 아니라 맡겨놓는 것일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명의신탁이나 신탁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해서 상속재산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위험한 형제 대처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사례로 봤을 때 최악의 상속, 어떤 상속인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